그럼 한 번만 다시 하자 게이트로.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세시의 세드에게 세세세입니다 해야지. 아, 세세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다 같이 필드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요새 핫하다는 서울의 핫스파트를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디자인도 보고 브랜드의 방향성도 보고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어떤 곳에서 영감을 받고 또 어떤 곳에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왔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한번 네.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처음으로 간 곳은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지하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핫한 디저트 네. 브랜드를 모아놨다는 스위트파크에 오픈런을 해서 가봤습니다. 저희 오픈하자마자 갔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회사인 브라우터에 다녀왔습니다. 브라우터는 저희가 작년도에 런칭 기획을 같이 했었던 브랜드인데요. 이번 스위트파크에는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저희랑 또 이제 개인적으로 연도 있고 해서 이제 오픈하자마자 갔는데 오픈하자마자도 벌써 줄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같이 이제 브랜드가 원래는 성장하는 것 같아서. 성수에 있죠. 네, 1호점은 성수점에 있고요. 성수점을 기획을 했을 때의 키포인트와 이제 컨셉은 독일에 프레첼을 아주 잘 굽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이제 집무실이라든지 커피를 마시는 서재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책과 빵과 관련된 그런 공간을 하면서 되게 그 40년대의 그 동독의 빈티지 스타일을 좀 접목을 시켜서 재밌게 불어봤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먹음직스러운 빵이 이렇게 매대에 있고요. 특히나 저 당근 라페가 같이 있었던 베이글이 그 크림치즈랑 듬뿍 들어있어서 되게 든든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여기는 오래된 극장 같은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티켓 볼 수 있고. 네, 츄러스를 주로 파시는 미뉴트밥 비용이고 저희도 작업을 할 때 주로 레트로한 이미지나 빈티지 같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이미지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재현을 하게 되면 오래된 느낌을 재현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제3의 새로운 이미지는 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이 빈티지 핑크색도 잘 쓰셨고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버건디 컬러랑 그리고 이 폰트도 잘 하시잖아요. 이 핸드라이팅 폰트. 이 카멜이랑 같이 하시는 거죠. 카멜이랑 건 좀 다르게 더 소프트하면서도 더 캐주얼하게 다가갈 수 있게 잘 브랜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팅 에리아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의자 디테일이나 테이블에 그 빈티지 플레이트 같은 거 보니까 정말 신경 걷고 많이 썼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게 되게 레트로한 특히나 컨셉을 할 때는 자연재를 잘 써야 되거든요. 이 버건디와 핑크색의 활용이 이 느끼할 수 있는 느낌을 되게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주얼한 폰트도 한몫을 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공기와 이 인베스트하는 이 버젯을 생각했을 때 쉽게 이제 한국의 설계사에서는 제안하기 힘든 그런 스트럭처를 설계가 돼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실현이 돼 있다는 거에 되게 많이 놀랐고 왜냐하면은 저렇게 된 구조가 자체가 굉장히 구조 검토도 요구하고 또 있는 곳 자체가 지하이기 때문에 층고를 저렇게 쉽게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층고를 보시게 되면 이 아치가 교차된 거 볼트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 볼트 구조를 아주 충실하게 재현한 거를 봤을 때 와, 디자인하는 분과 이거 시공을 담당했던 분들이 꽤 많이 노력을 해서 이곳을 멋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구나 이게 되게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구조 자체가 이 설계사가 로만 앤 윌리엄스더라고요. 로만 앤 윌리엄스가 이제 뉴욕에 되게 저명한 설계와 디자인도 하시고 인테리어와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샵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랑 되게 비슷한 일을 하시는 그런 설계사인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공간 구조가 이 그랜드 센트럴이나 아니면 런던의 마켓 같은 퍼블릭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공간감도 널찍하게 돼 있으면서 또 아늑한 분위기도 같이 줄 수 있고 또 뭔가 오래된 기차역 들어가면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문맥상으로 또 일치를 하는 게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컨셉을 좀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것도 되게 공감이 가는 디자인 방향이었고, 그것보다도 좀 놀랐던 거는 그런 디테일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환기구라든지 아니면 불이 났을 때 제연 셔터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 유려한 아치에 가려지지 않도록 잘 설계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조명 설계도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원 공간에서 적당한 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또 너무 과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뭔가 먹고 싶어하는 조도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레스토랑에 갔는데 굉장히 너무 밝은 조도 때문에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구매욕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공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을 잘 나눠서 쓰셔서 되게 좋았다. 자재 사용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세라믹 타일링 잘 쓰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흰색과 아이보리와 빈티지 오크 느낌이랑 그리고 브라스 느낌까지 정말 미국의 냄새가 나는 설계였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저트도 이 레트로 열기가 디저트까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맘모스 빵이라던가 뭐 아니면 호두 과자도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옛날 그 맛을 그대로 재발견하고 재조명하는 것도 멋있는데, 그걸 좀 동시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맛으로 소개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수분빵이라던가 뭐 베이글을 한 가지만 해도 그거에 대한 바리에이션이 또 엄청 연구를 많이 하신 게 이제 티가 나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 디저트 씬도 음. 엄청 다변화되고 취향이 되게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음. 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좀 하나가 유행을 하면 다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외국 나가도 이렇게 뭔가 다 모아놓은 데가 일본 정도 아니면은 되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뭔가 핫한 디저트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컨셉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위트 파크는 넘어가는 것으로 네. 저희가 성수로 이동을 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뉴믹스 커피였습니다. 뉴믹스 커피는 이제 배달의 민족의 수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따로 이제 차리신 회사에서 이제 처음 오픈한 이제 컨셉 스토어인데, 그 미국의 아메리카노가 있고 뭐 이태리의 에스프레소가 있다면 한국은 믹스 커피가 있다, 이런 컨셉으로. 근데 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이 회사의 자체가 사소하지만 위대하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되게 딱 맞는 컨셉 스토어를 오픈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아메리카노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그쵸. 믹스 커피였잖아요, 사실. 노란색. 네. 근데 저는 그 컨셉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그 친숙한 것 그리고 익숙한 것 그리고 되게 낡다고 생각하는 걸 새롭게 다시 보는 시도가 저희도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또 하다 보면 그게 또 제일 힘들기도 한 부분인데, 익숙한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스토어를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생각보다는 되게 작은 규모로 있기는 했어요. 조명 뒤에 주방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밑에서 이렇게 서빙 이렇게 나오게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음. 기대를 되게 안 하고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 공산품의 맛이라는 거가 좀 안 느껴진다? 진짜 갓 내린 커피 같은 맛이고, 단 맛이 그냥 인위적이지 않고 되게 괜찮아. 고급진 믹스 커피의 맛이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맞아요. 저도 되게 달겠지 막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그렇게 달지 않고 되게 고소한 느낌도 있고, 그 믹스 커피의 맛만은 아니었다. 맞아. 네. 그리고 같이 파는 오란다였나요? 네. 네, 오란다도 이 페어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건빵도 있었고. 맞아요. 그 맛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보시면 패키지 디자인이나 이렇게 그래픽이나 또 보시면 양옆으로 이렇게 거울로 돼 있어서 좁은 스토어인데도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사진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참 머리가 좋게 설계를 했던 게, 이 스토어 프론트에 엄청 딱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그리고 바이럴될 이 사진 찍힌 모습에 디자인을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하셨던 그런 점이 디자이너로서 되게 많이 배울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한 것은 레오로 하우스죠. 레오로 하우스는 이제 주기별로 작가라든지 셀레브리티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 분들의 취향을 소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전시 혹은 큐레이션을 바꾸는데요. 24일까지 지금은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왜냐면 나흥식 씨라는 고양이 유튜버로 유명하신 수의사님의 취향을 주제로 해서 처음 들어봤을 때 제가 뭐 이 나흥식 씨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상 인물인가? 네, 약간 이런 이름도 가상인물 같이. 양식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외관으로도 보시면은 고양이 꼬리가 이렇게 그래픽이 돼 있고 또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파란색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레어로 자체의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철제 가구들과 소품들 그리고 이 아무래도 고양이 유튜버시다 보니까 고양이 관련 물품들이 이렇게 판매 진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오로는 이 스틸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레오로 자체에서 그 컬러를 엄청 잘 뽑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철제 가구가 컬러를 쓰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철제 가구를 도장을 하려면 내구성이 있는 도장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철제 가구용 도장 컬러 칩이 되게 한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컬러 칩 안에서 그 한국인의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컬러를 평균치 데이터화를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작업이 크거든요. 커스터마이즈 디자인이야 거기에 맞게 컬러를 잘 그냥 선택해서 쓰면 되지만 이거는 어떤 집에 놔도 어울리고 아무래도 대중을 상대로 하는 컬러 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한국 주거 인테리어 하얀 걸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딱 놨을 때 레오로를 놨을 때에는 걔가 컬러 포인트가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도 약간 센스 있어 보이는 그런 포인트 가구들을 많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 보시게 되면 각가지 컬러감들이 가는 작은 소품들부터 트레이 이런 것들이 진열이 돼 있고요. 1층은 이제 직접 뭐 위탁이나 사입을 하시는 브랜드를 이제 갖다 두신 것 같고 또 테마에 맞게 이제 애완동물 관련 용품도 또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뭐 키링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두셨고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인 그 가구 쇼룸처럼 이제 구성을 해놓으셨잖아요. 네. 이 벽이 원래도 이 모듈 가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레오로 자체가 여기가 모듈 가구 위에다가 선반에 플레이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고양이랑 같이 사는 남자의 집의 취향을 보여주는 컨셉이어서 그런지 고양이들이 올라가기 쉽게 이렇게 캣타워처럼 선반 플레이를 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색상 자체도 약간 저채도의 블루와 혹은 블랙을 같이 썼는데 화이트나 아니면은 우드 컬러랑 같이 이렇게 조합이 캐주얼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예전에 남자의 집을 보여주는 인테리어라고 한다면 무채색이 가득한 집이었는데 점점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소프트한 식물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 이런 남자의 취향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소프트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루를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거실 존이었는데요. 거실 존에서도 블루 컬러가 보이죠. 근데 블루 컬러도 되게 명민하게 쓰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되게 어두우면 블루가 칙칙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채도를 약간 낮추고 명도가 살짝 올라간 블루와 쨍한 블루를 같이 매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안에 이 그레이 소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 미디엄 톤의 블루가 쨍한 블루랑 있을 때 이 그레이와의 연결감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공간에서 있을 때 여러분도 색상 사용이 어렵다, 내가 좋아하는 쨍한 컬러를 하나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정말 쨍한 거는 벽에 쓰지 마시고 이렇게 커튼이나 이런 패브릭으로 진짜 제일 쨍한 컬러를 쓰시고 미디움 톤으로 연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컬러를 벽이나 바닥에 쓰시면은 뭐 러그나 카펫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부담스럽지 않게 컬러풀하면서도 잘 정돈된 그런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컬러를 쓰기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벽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작가의 침실인데 고양이와 같이 사는 컨셉이기 때문에 가구들이 되게 낮고 스태킹으로 돼 있어요. 고양이들이 안쪽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 숨어가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또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또 사진에 보이는 이 가구 자체가 선반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 이 쌓아 올리면은 또 쌓아 올리는 대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양이와 같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된 느낌의 선반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 컨셉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 테라스 부분이 항상 여기 레어로에서 이제 컬러를 바꾸시긴 하는데 슬럽 하맛이랑 같이 이렇게 글라스하우스를 만드셔가지고 되게 코지한 공간을 항상 잘 맞아요. 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제가 인터뷰에서 읽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밖에 나가는 건 싫어하는데 안에서 밖을 보는 건 좋아해서 글래스 하우스를 이렇게 꾸며놨다 약간 이런 거를 또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재밌었던 컨셉이었어요. 이런 글라스하우스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되게 부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동했던 것이 그 엄브로에서 진행한 팝업이었죠. 네. 홈스클리너스라고. 네. 오래된 그 세탁소를 컨셉으로 해서 빈티지 저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닐에 있고 또 런드리 체킹을 하는 곳에 체크도 직접 할 수 있어서 뭐 굿즈도 직접 가질 수 있고. 근데 엄브로 자체가 굉장히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잖아요. 100년 정도 된 브랜드인데. 그렇죠. 네, 이게 한창 죽었다가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밀려서 죽었다가 이 레트로 열풍을 타고서 이 젖지라던가 그 축구 유니폼 이런 게 이번에 다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영국에 약간 불량배들이 입으면서 이게 좀 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약간 이제 떠오르면서 리뉴얼도 좀 되고 나름 되게 사고 싶다 이런 제품들도 꽤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그 빈티지 유니폼 자체를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예전의 마크를 다시 보여준다든지 시각 디자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회기가 있잖아요. 정말 오리지널 로고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거를 좀 더 정리를 해서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감수성에 대한 향수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향수라는 감정이 되게 특이한 게 사실 지금 주요 소비자로 있는 20, 30대들은 그 시절을 모르잖아요. 그 시절만이 갖고 있는 그 산업의 그 한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감수성. 근데 향수라는 거에 대한 감수성을 같이 느끼는 거 보면은 그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브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분량 조절 실패했네요 또. 두 가지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를 시청을 하셨고요. 네. 2부도 꼭 봐주세요. 네, 2부에서 만나요.